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아,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2월 5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조선일보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왜 3면에 실었을까요? 예. 일면 톱감인데. 뭐 조선일보의 판단인데요. 예. 어마어마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제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장과장을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경질하라 이렇게 직접 지시했다는 보도를 내지 않았습니까?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왜 문체부 인사를 직접 지시했을까? 예. 사실은 그 문체부 인사는 소관 장관의 그 권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제 보도는 또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나가서요.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더라고 하더라. 예.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그렇죠. 또 박근혜 대통령이 했고요. 그 문체부 국장과장을 지칭해서, 거명하면서 예.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제 여기까지가 그제 한겨레 보도였고요. 예,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관련자들의 증언. 관련자들의 증언일 뿐이죠. 예. 이제 정작 그런 그 지시를 받은 유진용 장관은 어떤 입장을 표했을까? 이게 또 주목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유진용 장관, 지금은 장관이 아니죠. 예. 전 장관이죠. 당시 장관, 유진용 당시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선일보가 실었는데요. 예.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 교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 따라서 한겨레 보도가 맞다. 이렇게 확인해 준 셈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 과장 두 사람의 교체를 직접 지시했다고 조선일보에 밝혔다. 유진용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자신 등을 청와대 집무실로 부른 다음 수첩을 꺼내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 과장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어디서 들었는지 대충 정확한 정황 이야기다. 그래서 BH는 이제 블루하우스에서 청와대를 의미하는 거지요. 예. 청와대에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겨레가 정확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길길이 날뛰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실무근이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글쎄 말입니다. 유진용 전 장관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자신 있으면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할 텐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공직자 이름을 거명하면서 인사조치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당시 주무장관이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자, 유진용 전 장관 정식 인터뷰는 고사했지만 10여 차례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메일이 남아있으니까 이게 인터뷰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그 유진용 전 장관의 입장이 남아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승마협회 조사 그리고 감사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예. 정윤회 씨에 따른 국가대표 승마 선수고 이와 관련해서 정윤회 씨 부부가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승마협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5월 청와대 지시로 국가대표 선발전 등을 둘러싼 특혜 시비와 관련해서 승마협회에 대해서 조사했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결과가 정윤회 씨 부부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해 9월에 조사에 주무를 맡았던 문체부 국장 등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있었으며 이 인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유진용 전 장관을 불러서 직접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유진용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정윤회 씨 쪽이나 정윤회 씨 쪽에 맞섰던 쪽이나 다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정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청와대에 올린 것인데 정윤회 씨 입장에서는 상대방만 처리해달라. 그러니까 상대방만 나쁜 사람으로 이제 규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을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안 들어주고 자기까지 말하자면은 정화 대상이 됐다고 해서 상당히 괘씸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국장 과장을 처벌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뭐 한겨레 기사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인정을 한 셈이네요. 조선일보의 유진용 전 장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유진용 전 장관, 당시 장관이 자기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의 충돌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김종 차관과 이재만 비서관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정확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아니, 그 차관이 어디 장관한테 들이받습니까? 그 참 납득하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김종 차관과 십상시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이재만 비서관이 한 몸이다. 이렇게 유진용 전 장관이 밝힌 겁니다. 김종 차관은 자기 배후에 김기춘 실장이 있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 정황이 있다. 김기춘이 배우가 아니라 말하자면 이재만이 배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 기자와 만난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전직 관리는 같은 한양대 출신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등에 업은 김종 차관이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자, 뭐 이거 보니까 아주 그야말로 아수라판이었습니다. 한편 유진용 전 장관은 지난 7월 전격 사퇴한 김진선 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관련해서도 김진선 전 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표적 감사와 사표 수리 등 체육계 여러 사안에도 김종, 이재만 등의 인사 장난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라? 김진선 조직위원장 이 양반 축출해도 문고리 권력이 작용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의원도 약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었죠. 네, 우리 뉴스바에 나와서 그런 말씀했죠. 예. 자, 이에 대해서 김종 차관이 조선일보와 이제 통화를 했는데 김기춘 실장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재만 전 비서관과는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 이 말은 뭘까요? 만났을까요? 네. 전화는 안 하고 이메일?
만났다 혹은 이메일했다. 아니면 SNS. SNS. 어쨌든 전화는 안 했다는 건데. 뭐 휴대전화를 한 건 아닐까요, 혹시? 글쎄요. 자, 그러면서 김종 차관, 조선일보 기자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관으로 있으면서 인사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김진선 전 위원장도 조선일보 기자에다가 내가 그만둔 이유는 3년간 했고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이 그렇게 판단했느냐, 남이 그렇게 판단했느냐가 중요하겠죠. 김진선 위원장 잘릴 즈음에는 또 안민석 의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뭐 도와달라 이렇게 국감 증인으로 이제 부르겠다고 하니까 예. 제발 좀 빼달라고 하소연했다고 이제 안민석 의원이 밝혔던 내용이죠. 네, 그렇죠. 예. 아이고, 야, 이거 검찰이 지금 뭐 관련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네. 이 한겨레나 조선일보 언론 보도만 모아도 뭐 사실에 접근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렇게 도와주는데 말이죠. 또 청와대가 승마 국가대표팀 선발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 예. 뭐 축구 대표팀도 아니고요. 야구 대표팀도 아니고. 가지려면 뭐 그쪽에 관심을 갖는 게 더 어떤 국민들의 관심도에 봐서는 네. 더 맞을 것 같은데. 만기 칠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사건건 이거저거 다 챙기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정윤회 씨 관심사에만 이렇게 만기 칠남을 하신 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죽는 날이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날이 되었다는 얘기. 예. 이렇게 신경 쓰는데 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유, 밤잠을 못 이루죠. 예. 자, 이렇게 유진용 장관이 자신의 속에 있는 거의 모든 이야기를 다 꺼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조선일보 기사를 꼭 읽어봐야 될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김종덕 현 문체부 장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 부부와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장 과장 이렇게 직접 경질시키도록 지시했다는 그런 한겨레 그제 또 어제 보도에 대해서 김종덕 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일부 언론이 당파적 시각으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종덕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국장, 과장 교체 지시를 받은 당사자인 유진용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는 대화한 적이 없다고 밝혀서 아니 무슨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당파적 시각으로 의혹을 키웠다? 사실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 때마침 어제는 취임 10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청와대 인사 개입설은 근거 없는 루머라면서 특정 언론이 당파성을 담아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정 언론은 이제 오늘 기준으로는 조선일보가 되겠고 예, 한겨레와 조선일보 네. 둘 다 당파성을 갖고 있다. 아마 오늘 101일째 기자간담회를 다시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그제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인은 안 했네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전화 한 통만 하면 될 텐데. 예. 예. 전화 한 통화만 하면은 사실관계를 다 파악할 수 있을 텐데 12월 1일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 걸 안 해요. 대변인이. 그 기자들이 당연히 궁금해할 사안인데 이런 거 하나 알아보지 않고 무슨 대변인을 한다고. 대통령한테 전화를 물어보면 좀 불경스러우니까. 불경스러워서. 찾아가서 직접 만나가지고. 나왔는데 기자들이 묻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예. 이건 부인은 안 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말이죠. 자, 오늘 한겨레 이면 기사 상당히 주목됩니다. 최순실에 더 주목해야 한다. 최순실이 누굽니까? 최태민 딸이고 정윤회의 전 부인 아닙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정윤회 씨가 비선 논란 중심에 서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지난 7월 정윤회 씨와 이혼한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인연에도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최순실 씨의 배경과 이력을 보면은 최 씨가 정 씨보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과 밀접한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보이고 또 실제 청와대 안팎에서는 최순실 씨의 존재를 더 주목해야 한다 이런 말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뭐 아시는 대로 최순실 씨 재력까지요. 지금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빌딩, 이 부동산은 최소 100억대를 호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승마 선수인 딸이 타는 말도 뭐 수십억 원짜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말이죠. 1994년에 그 최태민 씨의 사망 소식을 전한 중앙일보 부음 기사를 보면은 최태민 씨가 최근까지 박근혜 씨의 생활비를 대주면서 재산 관리인 행세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예. 자, 최순실 씨를 주목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최순실 씨, 정윤회 씨보다 먼저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는 건데 80년대 유경재단 사건 당시에도 밀접하게 연을 다져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1985년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어린이 교육시설을 운영했고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의 고리였다라고 최순실 씨는 주장을 했는데 1987년 여성중앙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학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고 있었던 유경재단의 어린이 회관이 자매 결연을 맺은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박근혜 이사장을 만난 것은 1986년 어린이 회관에서 본 게 처음이었다라면서 박근혜 이사장이 열심히 해보라며 아버지 안부를 물어서 잘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 하지만 당시부터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아버지 최태민과 함께 어린이 회관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라면서 잡음이 일었습니다. 당시 유경재단이 출판하던 잡지가 있었거든요. 어깨동, 예. 보물섬 이런 잡지가 있었는데 이 잡지사의 기자들은 지나친 인사이동과 상업성 추구에 항의하면서 파업을 벌였는데 그 배경에는 최태민 씨 부녀의 간섭과 전횡이 있었다는 거지요.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에 유경재단에 대해서 최태민, 최순실 씨 등 외부 인사들의 간섭 없이 운영됐다라면서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었습니다. 자, 앞으로 최순실 씨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제가 들은 정보로도 뭐 이 양반과 이 사건이 얽혀 있다. 이런 정보들을 제가 접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예.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느냐. 시간이 지나면 좀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박지만 씨가 정윤회 씨 골탕 먹이려고 뭐 이런저런 정보를 흘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도 분분했는데 말이죠. 시선을 최순실 씨에게 돌려보면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겠는가. 지금 시중에 떠들고 있는 정보라는 겁니다. 예. 진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말이죠. 예. 중앙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일면 머릿기사입니다. 박지만, 정윤회, 만약 거짓말을 하면 내가 나설 것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동생이죠. 박지만 씨. 정윤회 씨가 지난해 미행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부인을 하면은 내가 직접 나서서 반박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박지만 씨와 가까운 복수의 인사들이 어제 밝혔다는 겁니다. 예.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논란을 계기로 해서 박지만 씨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 주변 인사들이 입장을 밝힐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박지만 씨는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테니 그럴 생각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정윤회 씨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 그때는 내가 나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박지만 씨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예. 정윤회 씨는 지난 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 3월 시사저널의 미행 사건 보도를 보고 박지만 씨를 찾아가서 자술서가 있으면 달라라고 했지만 준다고 한다더니 연락을 끊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윤회 씨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박지만 씨는 부인을 했죠. 부인한 것으로 아는데 말이죠. 자, 지금 양자 간의 그 대결 구도도 아주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면 누나가 전화하지 않을까요? 누나가 전화. 예. 글쎄 말입니다. 자, 세계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이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고요. 어제 그 박관천 경정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예. 19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19시간 동안. 예. 19시간 동안 물어볼 내용이 있을까요?
두 곳에 들렸겠죠. 예. 일단은 명예훼손 혐의 그 사건 관련 형사부에 갔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유출 경로, 네. 예, 특수부. 예.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다라고 했을 테고요. 예. 글쎄요. 조선일보 시대파지 배달될 때까지 기다려서 네. 이거 맞냐라고 또 확인할 필요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냥 붙잡아두기 위해서. 예. 뭐 물어볼 말이 얼마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19시간이나 붙잡아둔. 지켜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아.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아, 그렇지. 예. 예, 일찍 풀어주면은 뭐 생각해보면 상당히 무성의하게 그 수사했다라는 인식을. 2시간 만에 보냈다라고 예. 하면은 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또 어느 쪽에서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 한 통을 걸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예. 자, 그런데 말이죠. 검찰이 문건의 신빙성 조사를 하면서 사실상 정윤회 씨와 청와대 이재만 비서관 등의 정기 모임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문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동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검찰은 김춘식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산하의 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했는데 검찰은 문건에 연락책으로 등장하는 김춘식 행정관이 실제 모임에 참석하고 정윤회 씨와 연락했는지 확인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문건 실체 조사는 10명이 한 달에 2번 회동을 가졌는지가 핵심이다. 당시 보고서에 담긴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해보긴 하겠지만 고소인들은 모임이 없었다는 것 이렇게 말해서 회동 여부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고소인들이 모임이 없었다. 그렇다면 일관되게 이들은 모인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라면서 박관천 경정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문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몰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입니다. 이런 식의 수사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런 의문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정윤회 씨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도 등장을 했는데 예. 경찰로 복귀할 때 일반 공직자 감찰 문건 등은 박스에 넣어서 경찰로 보냈지만 정윤회 씨 동양 문건 등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관련 문서는 별도로 보관했고 이것이 제3의 경로로 일부 언론에 유출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오늘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 동아일보는 뭐 이 사건에서 초점은 박관천 경정에게 맞춰진 것 같습니다. 네, 박관천 경정의 문서 유출에만 지금 천착한 상태입니다. 예. 요 사안만 놓고 본 다음에 이제 언론 지형은 최근에는 예. 조중세 예. 이렇게 좀 변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중세. 조중세. 뭐 한겨레 경향이야 뭐 워낙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별도로 하고요. 예. 조중동이 아니라 이제 요 사건만 본다면 조중세. 네. 예. 동아일보가 실종됐습니다. 예. 한겨레 일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 정윤회 씨. 국정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 보고서 공개가 전국 전반에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새누리당 핵심 세력이 이른바 비서관 3인방에 대한 감싸기에만 급급해서 오히려 문고리 권력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늘 일면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5단 통으로 이렇게 실었는데 김재원 원내수석부 대표 비서관 3명은 오랫동안 대통령을 보좌해온 사람들이다. 문건에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사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문고리 권력 3인방에 대한 인책 주장, 이 주장에 대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예. 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에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보고서 파문이 불거진 이후에 이른바 비서관 3인방, 문고리 권력 3인방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일관되게 이들을 감싸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알려진 첫날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3인방에 대한 비판을 담은 보고서를 찌라시 수준이라고 폄하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2월 1일 이 3인방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권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대통령이 너무 빨리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었다. 그게 오히려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위세를 확인시켜준 꼴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예외 없는 임기말 증후군. 사실 3년차 말 4년차 초
이때쯤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임기를 1년도 안 남긴 그 시점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2년 차에 폭발했습니다. 왜 이럴까? 오늘 한겨레가 오면에서 관련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은 정권말 증후군에 언제나 발목 잡혀왔는데 정권 임기 정점을 지난 3년 차부터 측근 사이의 권력투쟁, 또 여당이 슬슬 청와대한테 말하자면 고개를 쳐드는 이런 양상, 친인척 비리 이런 것들이 터져나오면서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레임덕 현상 이런 말이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벌써 집권 2년 차에 동생 박지만 씨, 전 측근 정윤회 씨와 청와대 3인방의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집권 2년 차의 레임덕은 빨라도 너무 빠르다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예고된 참사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적 시스템을 무시하고 말이죠. 비선 조직을 선호하는 이런 형태, 이것이 바로 이런 파장을 낳았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초기부터 인사 문제가 족쇄로 작용됐고 정권 내부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 공적 시스템을 통한 국정 운영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는 공적 조직이 아닌 측근 실세들에게 지나치게 힘이 실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테 차관이 들이받은 그 차관 배우를 살펴보니까 문고리 권력 3인방하고 연결돼 있고, 이게 도대체 공적 조직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냐 이겁니다. 이런 이 공적 시스템의 회복, 이 대안,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태도와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건데 그게 가능할지 이 부분은 또 의문으로 남습니다. 짐작한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 시스템 자체가 공적인 거 아니냐. 네. 내가 대통령 돼서 예. 내가 임명한 비서관들, 네. 장관들, 네. 내가 저 국장, 과장 내가 바꾸라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사적 시스템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세들을 그 세도에 맞게 역할을 주라는 겁니다. 정윤회 국무총리, 예. 이재만, 안봉근,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죠? 정호성. 다 입각시키고요. 부총리. 예. 이렇게 지금 힘에 비례한 그런 역할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책임도 물으라는 얘기죠. 예. 국회에서 일단 임명 동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볼 텐데, 오늘 조선일보 신면을 보면요. 경비원이 분신한 그 아파트, 경비업체를 왜 바꿨나 이런 제목인데, 예. 경비업체를 바꿨다는 말은 현재 있는 경비원들을 모두 해고시켰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이 입주민들을 두둔한 듯한 기사를 쓰면서 슬쩍 민주노총을 디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경비원들에게 잘해줬는데 배신감을 느꼈다. 그 배신감이란 게 뭐냐? 그 경비원이 분신하고 나서 여러 경비원들이 입주민들의 지나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배신감을 느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경비원 이야기는 미안하면서도 섭섭하다 이런 말과 함께 또 다른 경비원이라는 취재원은 민주노총 말만 믿었다가 주민과 우리가 모두 피해보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또 다른 경비원은 인근 아파트 경비원입니까? 조선일보는 이렇게 자기 입맛에 맞는 코멘트를요, 항상 익명으로 보도하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예, 저는 파업 결의하고 할 때 예. 어느 신문에선가는 이런 기사가 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예. 예. 아니나 다를까. 민주노총 탓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예.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동료 경비원이 그렇게 불에 타서 이렇게 시리에 젖은 마음을 표출하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민주노총과 연대해가지고 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달라고 웅변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예. 일단은 한 가지 그래도
다행스러운 어떤 신호 하나가 예. 이거 그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부분은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을 차려놓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다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모 소셜미디어 업체 대표 윤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윤 씨가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소셜미디어 회사를 차린 뒤 직원 7명을 고용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씨는 새누리당 SNS 컨설팅 업무를 맡아왔으며 현재 새누리당 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이 드러난 박 후보가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불법 댓글 부대의 정체를 밝히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시발단의 정식 명칭이 무엇인지 새누리당 밝혀주십시오. 낙곰수에 의하면 십자군 알바단입니다. 10만 명의 박근혜 알리기 유세단입니다. 지난 대선 때 시발단이라는 SNS 대응 외곽 조직을 뒀다가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아예 드러내놓고 SNS 대응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전국의 당원협의회별로 SNS 담당자를 두는 SNS 당협 조직을 오늘 출범시켰습니다. 정미경 새누리당 SNS 소셜 프로단 단장.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늘 정치인들이 주민들께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선거 때만 되면 꼭 뭘 한다. 선거 때만 되면.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새누리당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선거 때 하던 걸 지금 평시에 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어떤 일을 언론을 통해 아시기 바로 전에 우리 새누리당 SNS 이 담당자 여러분들이 국민들보다 좀 더 일찍 아마 정보를 갖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마치 막 뿌리는 것처럼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은 다 전문가니까 카카오톡에서 여러분 또 밴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그거를 다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뭘 홍보하라는 것일까? 대선 때 국정원, 군사이버 사령부처럼 야당 후보 허위사실로 공격하고 종북으로 매도하고 뭐 그런 거? 내용은 언급 없이 전파만 독려하는 이 발언. 뭔가 수상하지 않나?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들을 부대라고까지 호칭했는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최일선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당협에서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직접 대면 접촉을 SNS를 통해서 하시는 바로 최전방 부대입니다. 김무성 새누리 대표는 이들을 SNS 전사라고 불렀고 돈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차기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두고 사이버 여론전에 대비하는 발빠른 새누리당의 모습. 오늘 아까 문 앞에서 들어보니까 당협별 SNS 담당자의 모임이다 이래 되는데 그 이름 명칭을 가지고 뭐 시상을 합니까? 네. 제가 하나 제안할 거예요. 새누리당 SNS 전사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했더니 오늘 오신 당협별 SNS 담당자님들께서는 당내 소셜 조직 활성화를 위한 메신저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걸 위한 당에서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은 돈 아끼지 말고 다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결제해 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